유연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을 앞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딜 보셨을까요? 첫 번째는 원격 진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모아가자와 아직은 관망하자. 그 안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볼게요. 정태근 팀장님께서 골라주셨죠.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오늘 오전에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원격 진료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누가 봐도 반도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쵸. 이거는 우리 과장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양보하셨어요. 네, 약간 소외가 돼 있는 업종이 예.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LCD도 그렇고 했는데 LCD가 이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반도체 다음에는 이제 헬스케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신시장 창출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쨌든 바이오 쪽에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에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부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좀 봐지고 그리고 저는 이 서정진 회장님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론몰이한지 바람몰이는 정말 되게 잘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이슈라이징의 최고가 네. 아닐까. 이슈에 항상 중심에 계세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정희 회장님께서 이제 비대면 진료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뭐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뭐 자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웃긴 게 또 국내가 아니라 또 해외 쪽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법안이 좀 계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시밀러 외에 어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아마 이런 그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는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 뭐 야구를 예를 들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고만고만한 선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거기에 탑픽이 되는 이런 그 핵심 선수들이 있으면 좀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런 역할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 그중에도 원격 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가 손흥민 선수 같은 역할을 해줄 거다. 네. 맞아요? 항상 이런 이슈의 중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서 활용을 잘 했다는 어떤 서정진 회장의 과거 이력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말 나온 김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통령 네. 주제로도 했었고 국무총리 주제로도 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간담회도 열렸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포커스를 맞춘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개발을 하겠다고 2월 28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달 들어와가지고 셀트리온이 올해부터 이제 그 신약 개발 원년회로 삼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2024년부터 매년 한 개씩 신약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뭐 과장님도 아시겠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임상에너지 신약 개발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투자해야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신약 개발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연구 개발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의 그 서정희 회장님이 그거를 정말 잘 포착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두 가지. 정부에서 이제 의약품 수출을 앞으로 2배 늘리겠다. 근데 결국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삼성 바이오로스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그런 거 좀 앞장서주게 되면서 수출을 늘리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서정진 회장님께서 눈치가 빠르시고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가 계속해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재진 환자가 됐던 아니면은 이 산간 지역에 진료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할 것으로 봐지게 되는데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원격 진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쪽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다라는 것들 아마 서정진 회장이 또 포착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눈치 빠르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진짜. 네. 근데 신약 쪽으로는 정부 투자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원격 진료 쪽으로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고 말씀하신 대로 넘어야 네네. 될 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 네네.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물론 해외에서 성과를 낸다고 네네. 했지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주가 탄력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관련주 해서는 아마 수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인 네, 수혜가. 솔직히 없다고 좀 판단이 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행보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셀트리온이 M&A 외부 기업과 M&A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셀트리온 내에서 서정진 회장님의 추진력에 의해서 어떤 그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행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저도 비대면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계속 가시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 것들이 네.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나섰던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아시겠지만 레키로나주,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항체 코로나 치료제 우리가 만들겠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곧바로 바로 이제 레키로나주를 1상, 2상, 3상 계속 준비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력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M&A 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립심에 대한 의지라 될까요? 이게 너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란지 어떻게 예. 추진한다든지 네.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이 원격 진료였던 그 판이 네. 그동안은 뭐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형성이 됐었지만은 요 판이 커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또 셀트리온 덕분에라고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덕분에 주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인보 로보틱스처럼 직접적인 M&A가 국내에서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셀트리온에서 해주게 네네. 되면 주가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송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정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이 이슈라이징을 해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도를 깨닫게 된 게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의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엔데믹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종료가 되죠, 비대면 진료가. 그리고 법적으로도 넘어야 될 산 너무 많고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상단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단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 관련돼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넘어야 될 산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법안 자체가 지금 일단은 임시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득권적인 부분이 사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막고 의사들의 있었던 반발. 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네, 이런 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셀트리온과 같이 이 제약사 내에서 상당히 큰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늘 관련된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강하게 움직였다가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충분히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게 되는 그러한 타이밍에 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보자.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앞장서주면 조금은 달라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TV 신제품에도 비대면 네. 진료 플랫폼 부탁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정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봐야겠네요. 꼭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 네. 안에서도 원격 진료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네네. 지금부터 정말 장기 관점으로 모아가는 게 맞을지. 사실 먼 얘기라서 지금 송태영 과장님은 좀 이슈 보면서 네네네. 차트 보면서 들어가자 하셨거든요.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정 팀장님은 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찌 보면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좀 봐줘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시점은 과장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좋은 실적이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실내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주가는 그 밋밋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종목 많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시장이 주목을 안 하는 그 이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중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온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어쨌든 헬스케어도 있고 이제 로봇도 잠시 쉴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삼성전자 얘기 상당히 잘 하셨는데 지금 방금 굿딱 그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기 예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그 신사업 목적의 이런 기간통신 사업이란지 그리고 뷰티 이런 부분을 의료 정밀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그 뷰티 그 웨어러블 옷이 나오긴 어떤 전처전하고 바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또 시장의 어떤 그 테마를 저는 만들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본다면은 이거를 하반기 출시가 됐을 때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출시되기 이전 중반기부터 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 우리가 따라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 OLED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세를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이슈랑 같이 보자. 그럼 담아야 될 종목, 탑픽은 어떤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도 헬스케어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중국식 가서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거랑 똑같은 비교라고 생각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헬스케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약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신사업을 추진했을 때 가장 먼저 매출 가시화가 되는 게 저는 헬스케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상당히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쨌든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신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 최근에 제3차 제약바이오 육성 계획 심의 의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또 신약 개발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속에서 또 셀트리온의 어떤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네.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6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주총 이후에 좀 실망감에 내려왔지만 네.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이 시장 안에 주역이 될 가능성 높다. 신약 모멘텀도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 5천 원까지 탑픽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반도체의 날입니다. 바닥 찍었다.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 이들의 시간이 정말 도래했나라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이번 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진짜 불태우네요. 송태용 과장님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 팀장님이 지금 양보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오늘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일단은 골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는 1% 움직였었는데 네네. 정규장에 정규장. 넘어가게 되면서 8% 정도 움직이게 되죠. 그 실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최악이었었고 그리고 2분기 때도 사실 그닥 좋지 않아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에 대한 재고 조정 이러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2분기 때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별 이런 충격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 일정 부분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외사 중에 하나에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인텔일 텐데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당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사실상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이 투자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때부터 사실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된 회사 관련돼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나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이던스, CEO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이 조금 일정 부분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 기관들이 생각보다는 좀 실적을 거기서 수익을 많이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수의 견인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사실상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너무 지수 대비 언더퍼폼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부랴부랴 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의
비교적 강하게 들어갔던 수급 중에 하나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이 외국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CFD 관련된 네. 계좌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런 물량까지 한꺼번에 더욱더 들어오게 되면은 반도체 쪽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이야기에 또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느냐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이크론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 내용이 사실상 전체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재고 많지 않습니까? 업황 턴어라운드의 시그널로 보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언급됐는지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는 고객사의 재고 피크 가능성이었어요. 그럼 뭐 계속적으로 재고가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확실히 불구하고 꺾였다. 재고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한번 그렇다고 줄어들면 해서 속도가 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여타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반도체 수요에 관련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하나는 PC가 되고 하나는 스마트폰 그리고 하나는 서버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PC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소비까지 만약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이 스마트폰, 이 세트 부분의 수요를 어느 정도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 가게 되면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를 정말 서버 쪽에 들어가게 되는지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시작이 핵심이에요. 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디램에 수요가?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5월부터죠. 5월부터 사실상 이제 메타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 글로벌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게 되면서 보다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투자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이 가장 중점적인 매수의 근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께 좀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나 CFD 외국인 이런 물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네. 분위기 더 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네. 삼성전자 정말 국민주였잖아요. 한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끌어올릴 네네. 때 8만 원, 10만 원 거의 목전 그쵸. 내서 들어가신 네.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고점에서 물린 많은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좀 팔면서 매물대에 부딪히면 계속해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수급적인 물량을 좀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작년이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올해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량 다 소화됐다는 말씀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 그러니까 소위 그 주식할 때 주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주포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앞으로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턴어라운드 되고 SK하이닉스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반도체업황이 진짜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은 네.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것들이 지금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저는 상당히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전이 온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좀 네. 축소가 되게 되면은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시장에서 이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영원한 소유주는 절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잘 나가잖아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2021년도 초반까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2021년도 6월 달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후부터 2022년도 후반까지 소화가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2020년도 초반 상당히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리는 게 모건스탠리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모건스탠리가 작년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10월 달에 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에 이 반도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매도난지 매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3개월 빠르거나 3개월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돼 있었다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죠. 제가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머건 스탠리.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지금 분위기가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배는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가 물려 계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 1분기, 2분기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들 같은 시각으로 기관과 네네. 외국인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매물 걱정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 감산은 현재 이야기고 감산 때문에 재고 그리고 수요 살아나는 걸 보는 거는 현재 이야기고 앞으로를 봤을 땐 투자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삼성 쪽에서 비메모리 쪽 300조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업계 얘기도 있었고요. 칩스법 지금 회의가 시작되는데 아직 통과되진 않았나 봐요. 이 얘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 쪽으로 꾸준한 좀 관심을 가져도 될지 오늘 후공정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쪽 좋잖아요. 좀 좁혀갈 때 수혜 분야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육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부 쪽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육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에 따라서 너무 실적에 대한 고저가 심하잖아요. 사이클이 명확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의 이런 어느 정도의 유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육성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네. TSMC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연속성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신사업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관련된 반도체들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이러한 생산에 대한 부분은 연결이 될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도 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게 많은 부분이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쪽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 그 언급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는 근데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거의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많이 어려운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기대로. 탄력적으로 많은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런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네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못 나오는 기업들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의 연속성이라든지 방향성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오늘 그 정통 부품 혹은 소재, 네. 장비 이쪽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후공정 쪽으로 실적 좋을 쪽으로 네네. 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하나마이크론 트고 나서 오늘은 좀 쉬기는 하는데 SF의 반도체나 LB세미콘이나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이쪽이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 할지 종목별 차별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방향으로 좀 잡고 계세요? 제가 음식으로 자꾸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중식을 아주 좋아하다 이해가 보니까 잘 됩니다. 네. 이거는 성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집 가서 내가 짬뽕 먹을지 짜장 먹을지 어느 거 먹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좋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다 가잖아요. 지금 장비 가고 있죠. 결국 밸류체인이 같이 네,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LFP도 가고 장비도 가고 리튬도 가고 싹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고 삼성전자가 이런 말씀 드린 거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한쪽 방향만 육성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사실상 M&A를 포기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설계사상 기업이라든지 페미스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같이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쪽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종목이 강세를 보인 게 그런 연유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토탈 패키지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그 장비를 설비 임대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어쨌든 파운드를 육성하겠다. 그러면 그 앞과 뒤를 받쳐주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달라. 맞게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 같으면은 짬짜면이 있다면 그냥 짬짜면 먹을 것 같아요. 같이 담아가서. 네, 같이도 먹을 것 같아요. 네. 후공도 저는 후공정 네.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 상당히 좀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공정 같은 그 IP라든지 설계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런 정도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만 살 거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IP 쪽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후공 쪽에 오사트 쪽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이렇게 네.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탕짬면이든 짬짜면 먹든 그렇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또 소재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지금 소재는 조금 소외받고 있어서 부품이랑.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섹터를 가져오신 송태현 과장님의 짬짜면 혹은 짬뽕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신다면 탑픽은 어느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저 심택 가져왔어요. 아, 짬짜면이 아니네요. 딱 하나로 골라주신 거예요. 약간 클래식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판. 오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ETF 갖고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ETF의 상위 비중 중에 한 종목이 사실 심택도 12위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지금 업황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사실 심택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이미 실적이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1분기 때는 적자 예상이에요. 그리고 2분기 때 흑자가 돌고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은 더욱더 추가적으로 좋아진다. 네. 이러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이 사실상 지금의 반도체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 종목과 매우 닮은 점이 있다.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심택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DDR5라는 또 중요한 반도체 중에 네. 이제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또 강조가 아무래도 됐죠. 뭐 DDR5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심택이 대표적인 수혜주의 하나였다.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지금 바닥권에서 사실상 뭐 이 주간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기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2만 9천 원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네.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거래하실 분들은 여기 정도에서 이제 잘라주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반기 때 업황에 대한 반등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 위로는 당연히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가 단기적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를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장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러프하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200일선을 뚫어냈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려있는데요.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향후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기세 좋게 올라갈 퍼포먼스 기대하겠습니다. 심택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9분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